기봉은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새벽 4시 40분쯤이에요. 시계가 울리기 전 몸이 먼저 깹니다. 오래 일한 사람 몸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는데 거울 속 얼굴을 보니 잠깐 낯섭니다. 예전엔 운동장에 서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경비모를 쓰는 얼굴입니다. 그래도 눈빛 하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먼저 알아채는 눈빛입니다. 단지로 들어오면 공기가 다릅니다. 아파트 숲이 아직 잠든 시간입니다. 가로등이 바닥을 누렇게 비춥니다. 바람이 스치면 나뭇잎이 몸을 털어냅니다. 기봉은 경비실 문을 열고 전등을 켭니다. 이 불은 늘 켜둡니다. 불이 꺼져 있으면 사람이 더 외로워 보이니까요. 난로도 켭니다. 손을 가까이 대면 손끝이 늦게 풀립니다. 따뜻해지기 전에 순찰부터 합니다. 새벽 5시 반 순찰입니다. 엘리베이터, 계단, 소화기, 주차장. 매일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같은 길도 같은 마음으로 못 걷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면 경비실 테이블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작은 테이블, 낡은 의자 2개. 그 위엔 늘 비슷한 것들이 놓입니다. 입주민 안내문, 택배 알림 볼펜, 그리고 도시락 하나.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잠깐 두고 간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있었습니다. 도시락은 늘 같은 자리에 놓였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우연 같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보온 가방도 아닌데 뚜껑을 열면 김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밥 냄새가 나면 사람 마음이 먼저 풀립니다. 기봉은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누가 놓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호의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그 따뜻함이 사라질까 봐요. 그래서 기봉은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락을 받으면 테이블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난로 온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경비실 불을 더 밝게 켰습니다. 그게 기봉이 할 수 있는 인사였습니다. 도시락 속 반찬은 소박했습니다. 멸치볶음, 계란말이, 김치, 가끔은 미역국도 있었습니다. 그 국이 있는 날은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학교 체육부 애들 데리고 합숙하던 때가 떠올라서입니다. 배고픈 애들 앞에서 국 한 숟갈 떠주던 냄새가 그랬습니다. 정년 이후 경비원을 하는 기봉은 원래 체육교사였습니다. 이 말은 늘 숨깁니다. 이제 와서 말하면 사정부터 묻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선의로 시작해도 끝이 씁쓸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봉은 경비복을 입고 경비 아저씨로 살아갑니다. 설명할 게 없다는 게 어떤 날은 편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설명 없는 삶이 조금 불안해집니다. 테이블을 봤는데 도시락이 없습니다. 기봉은 잠깐 멈춥니다. 왼쪽을 보고 오른쪽도 봅니다. 누가 옮겨놨나 싶어서입니다. 쓰레기통 옆도 난로 옆도 봅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안 놓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바쁜 날이 있으니까요. 아프거나 일이 생기거나 날씨가 굳을 수도 있습니다. 기봉은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먼저 테이블을 닦습니다. 닦는 손이 평소보다 빠릅니다. 마음이 급하다는 뜻입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열립니다. 아침 출근길, 입주민들이 오갑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기봉은 습관처럼 고개를 듭니다. 눈으로 사람을 한 번씩 확인합니다. 그때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고 눈밑이 꺼져 있습니다. 잠을 못 잔 얼굴입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봉도 인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는 잠깐 망설이다 말합니다. 아저씨, 혹시요. 여기 제가 놓고 가던 게 있는데요. 오늘은 못 봤나요? 기봉은 귀가 섭니다. 어떤 거요? 여자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합니다. 도시락이요. 그 단어가 나오자 기봉의 마음이 아주 작게 내려앉습니다. 확신은 아직 없는데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기봉은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다만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오늘은 없네요.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습니다. 도시락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표정입니다. 그럼 어제는요? 기봉이 고개를 젓습니다. 어제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서류 봉투를 더 꼭 끌어안습니다. 기봉은 그 봉투를 봅니다. 병원 서류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알고 싶지 않은데 눈이 먼저 갑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발이 바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기봉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여자는 눈을 한번 감았다 뜹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가 아파요. 그 말 하나로 경비실 공기가 달라집니다. 난로는 그대로인데 따뜻함이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기봉은 더 묻지 않습니다. 묻는 순간 이 여자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의자를 가리킵니다. 잠깐 앉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출근해야 해서요. 말은 단단한데 손끝이 계속 움직입니다. 긴장한 사람 손입니다. 기봉이 말을 고릅니다. 너무 정면으로 밀어붙이지 않게요. 도시락 늘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힘들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자의 눈이 잠깐 커집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사과가 아니라 들킨 마음의 인사입니다. 저 김서윤이에요. 기봉도 대답합니다. 저는 김기봉입니다. 서윤은 말끝을 망설이다 덧붙입니다. 엄마가요. 경비실 불이 켜져 있으면 마음이 좀 놓인대요. 기봉은 전등을 한번 올려다봅니다. 불빛이 오늘따라 조금 더 따뜻해 보입니다. 서윤은 문 쪽으로 한 걸음 옮깁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합니다. 오늘은 도시락 못 놓을 것 같아요. 기봉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님부터 보세요. 서윤은 문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러 가요. 그 말이 경비실에 남습니다. 기봉은 속으로 그 말을 한번 되냅니다. 살아내러 간다. 왜 이렇게 무겁고 또 따뜻한지요. 그날 낮 기봉의 시선은 자꾸 테이블로 갑니다. 전화벨이 울렸다 끊겨도 택배가 와도 눈은 늘 도시락 놓이던 자리를 먼저 찾습니다. 작은 빈자리도 큰 소리가 됩니다. 경비실엔 소리가 많지 않으니까요. 저녁 무렵 문이 다시 열립니다. 만석이 들어옵니다. 단지에서 오래 본 얼굴입니다. 군복은 벗은 지 오래인데 등은 아직 군인처럼 곧습니다. 만석이 툭 말합니다. 오늘도 없네. 기봉이 대답합니다. 어제도 없었습니다. 만석은 난로 앞에서 손을 비비며 말합니다. 끊기면 이유가 있어. 기봉은 대꾸를 못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아서입니다. 만석이 믹스커피를 타서 기봉 앞에 놓습니다. 설탕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말 대신 손으로 하는 위로입니다. 기봉이 조용히 말합니다. 서윤 씨가 왔었습니다. 도시락 놓던 분 같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시답니다. 만석의 표정이 잠깐 굳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게 있네. 기봉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받은 건 반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석이 말합니다. 자네 뭐라도 해줄 거야? 기봉은 잠깐 숨을 고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그게 맞지. 그날 밤 기봉은 경비실 서랍을 엽니다. 서랍 안쪽에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모서리가 다른 얇은 봉투입니다. 헌혈하고 받았던 증서 몇 장이 들어 있습니다. 몇만 원이라도 덜어주는 정도. 큰 해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날엔 작은 종이도 사람 마음을 붙잡습니다. 기봉은 봉투를 다시 닫습니다. 당장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던지듯 주면 상대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기봉은 방식부터 생각합니다. 교사였던 손은 사람 마음이 다치는 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경비실에 들릅니다. 눈이 더 퀭합니다. 서류 봉투도 더 두껍습니다. 어머님은요? 기봉이 묻자 서윤은 한참 뒤에 답합니다. 수술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한대요. 말이 끝나자 서윤은 입술을 꼭 다뭅니다. 눈물이 나오면 멈출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기봉은 크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로 필요한 말을 꺼냅니다. 서류는 잘 챙기셨죠? 도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경비실은 늘 켜져 있습니다. 서윤이 잠깐 고개를 듭니다. 그 말이 의외로 단단해서입니다. 제가요.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기봉은 바로 끊지 않습니다.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혼자 서는 날이 많습니다. 서윤의 눈이 흔들립니다. 서윤은 결국 한마디만 합니다. 엄마가 불빛을 좋아해요. 불이 켜져 있으면 버틴대요. 기봉은 그 자리에서 전등 스위치를 한번 만집니다. 조금 더 밝게 켭니다. 괜히 밝게 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버팀이니까요. 서윤이 나가려는 순간 기봉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서윤 씨, 이건 돈 아닙니다. 그냥 마음입니다. 기봉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소리도 나지 않게 살짝입니다. 헌혈증 몇 장입니다. 몇만 원 정도 덜어주는 정도라더군요. 큰 건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바로 손을 못 뻗습니다. 손이 뻗는 순간 자기 마음이 무너질까 봐요. 기봉이 서둘러 덧붙입니다. 도시락, 그 고마움으로 드리는 겁니다. 받아주셔야 제가 덜 미안합니다. 서윤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받는 손이 약하게 떱니다. 그날 오후 만석도 경비실에 들릅니다. 만석이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냅니다. 더 낡은 봉투입니다. 나도 있다. 군 생활하면서 모아둔 거. 몇 장 안 되지만. 만석은 봉투를 기봉에게 맡깁니다. 직접 서윤에게 내밀지 않습니다. 자네가 전해. 나는 이 정도가 편해. 기봉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아침에 드렸습니다. 고맙다고 하더군요. 만석이 툭 말합니다. 고맙다는 말 하지 말라고 해. 그 말이 제일 무겁거든. 둘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경비실 불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불빛이 흔들리지 않게요. 서윤은 병원에 있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진합니다. 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울립니다. 말들이 짧습니다. 검사, 대기, 동의서, 서명. 짧은 말이 모이면 사람 마음은 더 길게 늘어집니다. 서윤은 봉투를 몇 번이나 꺼냈다 넣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이상하게 큽니다. 몇만 원을 아끼는 종이인데 누군가 옆에 있다는 느낌이 더 큽니다.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말합니다. 헌혈증 있으시면 적용 가능해요. 그제야 서윤은 봉투를 엽니다. 기봉의 봉투, 만석의 봉투, 종이가 두 겹입니다. 서윤은 그 종이 위에서 두 사람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경비실, 그 불빛, 따뜻한 난로, 테이블 위 도시락 자리. 수술 시간이 다가오면
시간이 숫자가 아니라 덩어리가 됩니다. 서윤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몸만 앉아 있습니다. 마음은 서 있습니다. 폰이 진동합니다. 문자는 짧습니다. 경비실 불은 켜져 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기봉의 문자입니다. 그 한 줄이 병원 복도에 작은 등불처럼 켜집니다. 크게 화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그런 불빛으로도 버팁니다. 수술은 길어집니다. 서윤은 물병을 쥐고만 있습니다. 물은 미지근해지고 손은 마르다가 젖습니다. 울지 않으려는 사람 손은 늘 바쁩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서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그 숨이 목에서 한 번 걸렸다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눈물이 나지만 소리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게 서윤에게는 다행입니다. 그날 밤 서윤은 단지로 돌아옵니다. 도시락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대신 얇은 종이봉투 하나를 듭니다. 경비실 문을 열자 불빛이 그대로입니다. 그 불빛이 서윤을 먼저 맞습니다. 기봉이 일어섭니다.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서윤이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이번엔 깊게 숙입니다. 수술 잘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기봉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서윤이 종이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엄마가요. 정신 들자마자 이거 쓰셨어요. 봉투 안엔 손편지가 있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합니다. 힘이 빠진 손이 쓴 글씨입니다. 그래서 더 진합니다. 경비실 불 켜줘서 고마워요. 불이 켜져 있으면 마음이 놓였어요. 밥은 아직 못해요. 그래도 마음은 합니다. 기봉은 편지를 읽고 잠깐 손을 멈춥니다. 종이 한 장이 불빛 아래서 따뜻해 보입니다. 기봉은 편지를 접지 않습니다. 서랍에 넣지도 않습니다. 도시락이 놓이던 자리, 그 자리에 그대로 둡니다. 원래 이 자리는 이런 자리였던 것처럼요. 만석이 그때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다 테이블 위 편지를 봅니다. 만석이 짧게 말합니다. 살았네. 기봉이 대답합니다. 살았습니다. 만석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등을 올려다봅니다. 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며칠 뒤 도시락이 다시 놓입니다. 매일은 아닙니다. 가끔입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살아가는 속도로 놓이는 마음이니까요. 기봉은 새벽 5시 반 순찰을 돕니다. 계단 난간을 한번 쓸고 소화기 날짜를 한번 보고 주차장 바닥을 한번 훑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경비실 문을 엽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난로도 켜집니다. 테이블 위엔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옆에는 아주 작은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불 늘 고마워요. 기봉은 메모를 읽고 도시락을 바로 열지 않습니다. 잠깐 손을 난로 쪽으로 내밉니다. 손끝이 천천히 풀립니다. 손보다 마음이 조금 더 늦게 풀립니다. 기봉은 전등을 한 번 더 올려다봅니다. 불은 잘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날의 일을 시작합니다. 불을 켜두는 일, 문을 열어주는 일, 누군가가 지나갈 때 외롭지 않게 만드는 일. 오늘도 그렇게 자기 자리를 밝히며 하루를 살아냅니다.